뉴욕 증시는 새해 첫 거래일에 주요 경제지표 호조로 상승했습니다. 나스닥은 1.46% 올랐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명목 국내 총생산이 빠른 경기 회복에 힘입어 1조 달러 고지를 돌파했을 것이란 예상이 제기됐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도 2만 달러를 넘어섰을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당뇨와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가 동네 의원을 선택하면 대형 병원 이용 시보다 진료비와 약제비 등에서 본인 부담을 덜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건희 삼성 회장이 올해 투자를 작년보다 좀 더 많이 크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하면서 삼성의 올해 투자 규모가 30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출발선 증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증시가 연초 효과를 그대로 누리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와 유럽 증시 상승장 속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전일장 소식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증시는 최고치를 또 경신했습니다. 2070선을 돌파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이 코스피뿐만 아니라 이 코스닥 역시 상승세에 동참하면서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닷새째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아시아 지역 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지역 증시에서는 휴장하는 국가들이 상당히 많았죠. 대만 각권 지수가 0.5% 정도 상승하면서 마감됐습니다. 미국 3대 지수 모두 상승했다. 이 앞에서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1.4% 넘게 오르면서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지수를 살펴봤습니다. 네, 서울경제신문 뉴욕 특파원 이하긴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장 흐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네. 뉴욕 증시가 새해 첫 거래일에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한껏 높아진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밀어 올렸습니다. 3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93.24포인트, 0.81% 상승한 11,670.75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스탠다드 앤 푸어스 500지수는 14.24포인트, 1.13% 뛴 1271.87을, 나스닥 지수는 38.65포인트, 1.46% 상승한 2691.52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다우지수는 한때 134포인트까지 오르며 2008년 8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3년 내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네, 경제지표도 이 주가 상승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주요 경제지표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네.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가 2011년도에도 경제 회복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공급자관리협회가 발표한 12월 제조업 지수가 57.0을 기록하며 제조업 경기가 17개월 연속 확장세를 이어가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또 미국의 건설 지출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미 상무부는 11월 건설 지출이 전월 대비 0.4%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당초 예상치 0.2% 증가를 웃도는 것입니다. 경기 부양책에 힘입어 공공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난 점이 건설 지출 증가로 이어졌다는 해석입니다. 이 같은 호전된 경제지표들이 나오면서 뉴욕 증시는 개장 초부터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네, 금융주의 상승세가 돋보였어요. BOA 같은 경우에는 6% 넘게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금융주 상승 요인 한번 살펴볼까요?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양대 모기지 회사와 악성 자산을 판매한 데 대해 합의하면서 주가가 6% 이상 급등했습니다. 이 은행은 자사가 인수한 컨트리 와이드가 지난 2008년 프레디맥에 판매한 모기지와 관련한 모든 분쟁을 청산하는 대가로 프레디맥에 12억 8천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페니메이에 대해서도 13억 4천만 달러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컨트리 와이드 대출 1만 2,045건의 청산 비용에 대해 신용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 같은 합의로 30억 달러의 대손 충당금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시장에서는 비용보다는 골칫덩어리가 사라졌다는 데 더욱 주목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의 강세에 힘입어 다우존스 은행업종 지수는 2.86% 상승하며 업종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 업종별 흐름 추가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과 공통 분모가 이 몇몇 부분 있었습니다. 기술주의 상승세도 돋보였고요. 경기 회복 기대감이 점차 커지면서 원자재 관련주들도 상승세가 나왔는데요. 그 밖에 업종별 특징 한번 살펴보죠.
네네, 상품 가격의 강세를 반영하면서 원자재주와 에너지주 역시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도이치뱅크가 투자 등급을 상향 조정한 알루미늄 업체 알코아의 주가는 2.7% 상승했습니다. 엑슨모빌은 2.0%, 쉐브론은 0.8% 올랐습니다. 머피 오일과 발레로 에너지도 2%가 넘는 주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또 히토류 생산업체인 몰리코프는 15.23% 급등했습니다. 이 밖에 애플이 2.2%, 구글이 1.7%, 블랙베리 폰을 만드는 림이 1.4% 오르는 등 모바일 관련 주들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상품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 금값 상승에 또 날개를 달았거든요. 어떤 흐름이 나왔습니까? 네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유가는 상승했습니다. 이날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지난 주말 종가보다 17센트, 0.2% 오른 배럴당 91.55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는 종가 기준으로 지난 2008년 10월 3일 이후 최고치입니다. 또 산업용으로 많이 쓰이는 구리는 2센트 0.4% 오른 파운드당 4.46달러의 거래를 마감해 최고가 기록을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반면 금값은 소폭 내렸습니다. 2월물 금은 1.20달러 내린 온스당 1420.20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욕 증시 주요 소식 살펴봤습니다. 서울경제신문 뉴욕 특파원 이하긴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돈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잠실 신천지점의 최철원 대리 자리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네. 첫날부터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어요. 2070선.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예, 뭐 예상외로 강한 상승 나와서 뭐 신고가가 나왔는데요. 네. 지수가 2070포인트면은 뭐 역사적 고점을 뭐 돌파하는 이런 좋은 시점. 연초 첫 거래일 날 이렇게 돌파했다는 게 올 한 해도 상당한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기대를 좀 주었던 어제 시장이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좀 내용을 살펴볼까 해요. 뭐, 대형주의 강세도 상당히 눈에 띄었는데, 중소형주의 강세도 좀 이어졌거든요. 그 중에서도 먼저 저희가 대형주부터 좀 살펴보고 차근차근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전자 업종 쪽으로도 이 매기가 조금씩 들어오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또 최고가를 돌파하는 흐름까지 나왔어요. 네, 작년 연말 이제 뭐 30일 날 대만 쪽 관련해서 호재가 좀 나오면서 네. 이제 뭐 반도체 업종들이 좀 올라오면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시장을 좀 이끌었던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네. 어차피 뭐 4분기 때부터 IT 업종이 부각이 됐던 건 사실이었고 삼성전자는 상당히 가격 상승세가 있었지만 하이닉스는 전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약발을 좀 받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네. 어제 뭐 첫 거래일 날 이렇게 좀 강하게 시세가 나왔던 부분들이 이제 뭐 반도체 가격의 디램 가격 자체가 좀 바닥을 좀 다지지 않나 하는 기대감과 네네. 그리고 치킨 게임에서 살아남는 승자가 이제 반도체 시장을 완전히 장악할 거라는 이런 기대치가 어제 좀 반영이 되는 그런 가격 흐름이었던 것도 같습니다. 그렇기 네네. 때문에 이런 가격 흐름들은 조금 더 이어갈 걸로 보이고 있고 네. 어차피 1분기 때가 IT 업종은 조금 더 올라올 거라는 시장 기대치들이 원래 있었습니다. 작년 때부터.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시장에 계속 흘러 들어온다면 추가적인 좀 상승도 있을 걸로 예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IT 업종에 대해서 뭐 코스피 쪽의 대형주뿐만 아니고 이제 네.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가져줘야 되기 때문에 네. 코스닥 시장이 IT 부품이나 장비 업종에 대해서도 조금씩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시각을 좀 넓혀가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한 타이밍이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철원 대리께서 이 IT 업종 쪽에서 가장 많이 말씀을 해주셨던 종목이 LG 디스플레이죠. 예. 네. 뭐 디스플레이 업종 4분기 미국 소비 시즌 관련해서 좀 말씀을 좀 많이 드렸었는데 예상외로 막 가격적인 밴드가 워낙 확고하게 좀 나타나면서 네. 고가가 42,000원이고 저가가 39,000원권에서 4분기를 거의 뭐 박스권에서 좀 만들어냈던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네네. 어제 뭐 다시 4만원권 올라오는 이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뭐 지수 자체도 신고가가 나왔고 네. 종목들도 어제 뭐 강한 전반적인 업종으로 좀 상승하는 업종들이 좀 다양화됐던 기존에는 너무 집중돼서 종목들이 업종 한두 업종에서 치고 올라오면서 지수만 끌어올렸지만 네. 어제 같은 경우는 업종들이 좀 많이 확산이 좀 되면서 전반적으로 전체 업종이 좀 같이 올라오는 이런 오히려 작년에 올랐던 이런 시장 분위기보다는 어제 시장은 오히려 더 투자자들에게는
매매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분위기로 올라갔던 게 네. 예, 어제 시장에서는 좀 더 좋은 모습이지 않았나 예, 그렇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기존 주도주라고 칭했던 이 두 개의 업종, 전기전자뿐만 아니라 또 자동차 업종 쪽으로도 좀 폭발적인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현대차를 비롯해서 기아차, 모비스까지 자동차 업종 다시 한번 달릴 수 있을지 상당히 궁금해요. 자동차 업종이 지금 한 2개월 정도의 지금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은 뭐 그렇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 네. 조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지만 기간 조정은 한 2개월 정도 있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대차가 18만 9천 원권 신고가 찍고 나서 뭐 17만 원 초반대까지 지금 조정이 좀 돼 있는 부분들 이렇게 한 11월 달, 12월 달 한 2개월간의 기간 조정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어제 좀 다시 좀 올라왔던 모습들 시장이 올랐기 때문에 어제는 좀 올라왔다고 좀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지금 12월 작년 기점으로 해서 중국발 악재가 약간 있습니다. 뭐 북경 쪽에 자동차 등록 대수를 제한한다거나 뭐 정부 지원책이 끝났다거나 이런 악재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 시장에서는 어차피 시장에서는 예정이 좀 돼 있었던 부분이라서 어느 정도 종목에 대해서 좀 반영이 좀 돼 있다고 판단이 되고 지금 이제 올해 다시 기대하는 부분들은 신차 출시를 기점으로 해서 글로벌 시장, 뭐 미국이나 유럽 쪽에 소비가 좀 살아나게 되면 중국에 대해서 약간 소비 감소폭을 충분히 좀 커버할 수 있는 네.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는 올해도 성장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서 네네. 추가적인 상승세가 조금 더 이어질 걸로 이렇게 좀 예측을 좀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중소형주 쪽 이야기는 이 차차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장에서 이 변수가 될 만한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예, 오늘은 지금 어제 이제 고가가 나왔기 때문에 템포를 좀 죽여갈 템포가 좀 오늘 나오냐 아니면 내일 나오냐 이럴 것 같은데 어제 미국 네. 시장이 괜찮았었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가격 조정이 크게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좀 쉬어가는 시장이 좀 나오지 않을까. 연 첫날부터 너무 시장이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작년 연말부터 단기적으로 좀 올라왔던 분위기가 좀 과열되는 분위기가 좀 나타난 걸로 판단이 돼서 네. 시장은 하루 이틀 정도 좀 쉴 걸로 예상이 좀 되기 때문에 너무 지나친 욕심은 좀 피하실 것 같고 네.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던 지수들 한 일주일 새에 종목들이 꽤 올라온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것도 뭐 10%가 넘게 올라온 종목들이 많이 보이던데 네. 이런 종목들은 이제 이익 실현을 한번 하시고 네. 다시 눌림목을 줄 경우에 조금 다시 매수 전략을 좀 짜가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제 어제 보시면 조선업종이 어제 좀 의외로 좀 하락을 했습니다. 장 그렇죠. 크게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조선업종이 하락을 했는데 이렇게 좀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다가 이제 어제같이 장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하락을 보였던 업종들은 이제 관심 종목에 좀 배제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물론 뭐 특정 자문사들이 좀 치고 올라오면서 종목들을 과하게 올렸던 부분들이 작년 4분기 12월 달에 나왔던 이런 업종인데 이런 업종들이 연초 첫 거래일 날 보시면 첫 거래일 날 시장이 강하면서 강했던 종목들이 그 한 해 동안 강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 네, 그런데 어제 첫 거래일 날 시장 강했는데 혼자 좀 조정을 받았다 치면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일 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업종들은 이제 또 한 템포 쉬어갈 수도 있는 그런 타이밍이 좀 온 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렇게 좀 조정을 받았던 업종들은 관심 업종에 좀 배제를 하시고 네. 다른 업종으로 포트폴리오를 좀 짜가시는 게 맞지 않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시장 특징 하면 또 코스닥 이야기를 빼놓고 이야기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1.4% 정도 올랐나요? 상승세가 나왔고 1월 효과 하면은 중소형주 이야기를 꾸준히 해 오셨고 어제 미국 시장을 보더라도 기술주 중심으로 또 상승세가 나왔기 때문에 좀 작은 기술주 같은 경우도 힘을 한번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이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이제 올해는 지금 뭐 1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코스닥 시장에 이제 그동안에 전혀 시장에서 작년 한 해 동안 전혀 뭐 힘을 쓰지 못했던 코스닥 시장이 올해는 조금 키높이를 좀 맞춰갈 가능성이 좀 상당히 커 보입니다. 네네. 예, 이런 부분에서 특히 뭐 IT 장비나 부품주들 그동안에 가격 조정이 상당히 나 있었고 차트를 열어보시면 바닥권에서 상당히 기고 있는 업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런 종목들은 올 한 해를 두고 배팅을 한다 싶으면 이런 종목들은 충분히 뭐 20% 30% 이상의 수익률은 가능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 이런 업종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느 정도는 좀 포트폴리오 내에서 1, 20% 정도 비중권에서 조금 매수를 좀 해놓으셔야지 네. 올해 시장을 좀 이어갈 걸로 보이고요. 시점이 만약에 1분기가 될지 2분기가 될지 정확하게 포인트를 짚기는 어렵겠지만은 네. 분명히 상반기 내에 분명히 코스닥 시장에서 한번 불꽃을 좀 피우는 네. 그런 업종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걸로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작년에는 코스피 시장만 절대적으로 좀 넘어오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는 이제 코스닥 시장에 저평가되어 있는 밸류상 가치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이런 업종들을 좀 발굴을 하셔가지고
좀 미리 좀 선취매를 해놓으신다거나 네. 장기적인 올해를 쭉 가지고 가는 이런 종목으로 한두 종목을 좀 담아놓으시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각이 확실히 바뀌셨어요. 뭐 큰 기업 쪽으로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중소형주들도 슬슬 관심을 보이는 게 좋겠다. 예, 올해 뭐 시장 자체가 올해도 수익률 편차가 상당히 좀 크게 나올 걸로 보이고 네. 종목을 너무 빨리빨리 교체 매매를 하시기보다는 작년보다는 순환매가 조금 더 약하게 좀 나올 걸로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전반적인 시장은 상승 기조가 이어갈 걸로 예상은 되지만은 작년은 워낙 순환매가 좀 빨리 돼 있었고 그 종목을 잡지 못하면 시장에서는 완전히 소외됐던 이런 특이한 형태를 나눴던 시장인데요. 올해는 그렇게까지는 진행은 되지 않겠지만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을 좀 따라가는 종목들에서 매매를 좀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네. 거기다가 코스닥 시장에 대해 관심도 가지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관심을 보일 만한 종목, 이 관심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죠. 예, 오늘은 제가 자동차 업종 현대차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뭐 박스권 한 2개월간의 기간 조정을 나왔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지금 12월 달로 해서 중국에서 이런 여러 가지 제재, 정부 지원책이 끝났고, 그리고 작년 연말쯤에 나왔던 북경의 자동차 대수, 2011년부터 자동차 대수 등록을 제한한다는 이런 제한 조치가 나오면서 약간의 좀 가격 조정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자동차 업종은 지금 그랜저가 신차가 지금 출시가 되고 있고, 4분기 실적도 뭐 8천억이 넘는 영업이익을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그렇다면 뭐 퍼가 11배 정도밖에 안 되고, 그리고 그랜저 신차, 그 다음에 미국의 수요 견조하게 좀 올라올 걸 예상이 되고, 유럽종의 소비 심리 회복, 이런 것들을 따지면은 2011년도 자동차 업종은 충분히 좀 추가적인 상승세가 이어질 걸 좀 예측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7만 원 5천 원권, 어제 종가가 17만 7천 원 정도가 나오는데요. 17만 원 5천 원권 정도면은 충분히 좀 매수를 하시면은 네. 어느 정도 막 가격 조정이 여기서 조금 더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 가격은 충분히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네네. 매수 단가를 한 17만 5천 원 좀 말씀을 드려보고 네. 1차적으로 지금 18만 9천 원이 고가이기 때문에 제가 목표가 1차 목표가는 고가 부근인 19만 원 정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네. 물론 19만 원이 돌파가 되고 시장 분위기가 조금 더 연결이 되면은 추가적인 상승 20만 원도 좀 넘어갈 걸로 예상이 되는데 네. 1차적으로는 어느 정도 시장이 상반기 때 좀 강하게 좀 가기보다는 좀 가는 척 했다 다시 좀 조정받고 네. 슬금슬금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1차 목표가 19만 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손절가는 일봉상 보시면 손절가는 너무 많이 이평선 자체가 밑에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제가 네.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주봉상 20주봉선이 나타나고 있는 16만 8천 원권 16만 8천 원권을 제가 손절가로 말씀을 드리고 네. 한번 대응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관심 종목으로 현대차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약간 현대차와는 다른 내용이죠. 기아차 쪽으로도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고 저희가 종목 상담을 하면서도 기아차 여쭙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세요. 예, 기아차가 네. 지금 뭐 성장성 면에서는 현대차보다는 분명히 수치는 상당히 좋게 나올 걸로 좀 저도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지만은 최근에 기아차 자체가 너무 작년 11월 달인가에서 4만 원에서 5만 원권 올라오는 템포가 너무 빠르게 올라왔었기 때문에 네네. 지금 5만 원 이상권에서 잡아서 올해 좀 하기에는 제가 좀 리스크가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서 기아차를 제가 추천을 드리지는 않고 있는데요. 네. 저도 이제 만 4만 5천 원권 만약에 조정이 잘 나와서 4만 5천 원까지 조정을 만약에 보이게 되면 저도 강하게 좀 매수 전략을 좀 가져가려고 네네. 타이밍은 잡고 있는데 그 가격이 좀 내려오지 않아서 잡지는 못하고 있고 네. 올해 제가 목표가로 기아차는 6만 원을 제가 돌파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혹시나 모르니까 저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조금 4만 5천 원권 정도에서 잡으려고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는데 네네. 주지 않아서 아직 못 잡고 있지만 네. 지금 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현대차나 기아차나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걸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철원 대리의 올해 첫 관심 종목 말씀 들어봤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좋은 흐름을 보였었고 수익을 좀 보신 분들도 분명 있었습니다. 현대차 쪽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철원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뉴스 속 테마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신한금융투자 상암지점의 최소은 과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말씀을 해주셨던 종목 두 종목이 있죠. 휴맥스 그리고 또 SBS 컨텐츠 허브 두 종목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주가 흐름 자체가 SBS 컨텐츠 허브 같은 경우는 약간 불안하게 전개가 됐어요.
예, 어제 같은 경우 기관의 매도가 좀 나오고 그 SBS 컨텐츠허브 같은 경우는 기존의 사업자였기 때문에 신규로 경쟁이 좀 치열해질 것 같다는 좀 이야기도 나오면서 좀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네. 일단은 킬러 컨텐츠 업종 자체로 봤을 때는 킬러 컨텐츠를 누가 많이 보유했냐가 가장 큰 관건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 뭐 결론적으로는 SBS 컨텐츠허브 같은 대형 업체들이 아무래도 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일시적인 하락세는 좀 있을 수 있는데, 뭐 지속적으로 매수 접근을 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뭐 휴맥스가 어제 말씀드린 또 다른 휴맥스 같은 경우도 어제는 뭐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보합권 정도에서 마감을 했는데, 이제 이번 주 말로 갈수록 오히려 이제 셋톱박스 업체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실적 부분이나 휴맥스 같은 경우 이런 부분도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관심이 필요하고, 오히려 안 오른 상황을 좀 매수 기회로 삼아서 좀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뭐 휴맥스 큰 움직임이 없었고 SBS 컨텐츠허브는 좀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상승의 여지를 조금 더 남겨놓은 그런 종목이므로 신규 입장에서도 한번 괜찮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예, 신규 매수 입장에서도 오히려 안 오른 것이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그 한 번 더 매수 기회가 있는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네네. 같은 경우 실적 개선 폭이라든가 아니면 본격적으로 스마트 TV나 이런 중소형주가 좀 주목을 받게 되면서 오히려 좀 더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돼서요. 네. 꾸준한 매수 접근을 하셔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한번 들어보고 관심 종목 추출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 같은 경우도 일단 중소형주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일단 중소형주 중에서 오늘은 자동차 부품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국제 회계 기준인 IFRS가 도입이 되면서 우량한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필요하고요. 네네. 또한 한미 FTA라든가 한국 유럽 FTA에 따른 자동차 부품 업체들의 수혜 폭은 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관심이 필요한 업종으로 자동차 부품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중소형주 중에서 대표적으로 가장 저평가되는 업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주 같은 경우는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가장 큰 수혜를 입고 또 FTA에 따른 수혜가 좀 예상이 돼서 긍정적인 호재가 많은, 올해 같은 경우 호재가 많은 업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련 종목으로는 대표적으로 성우하이텍, 화신, 세종공업, SL, 평화전공 등을 좀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구체적인 종목들도 한번 나열을 해 주셨는데요. 좀 재료도 약간 다른 부분도 있겠죠. 어떤 종목을 집중적으로 살펴볼까요? 예, 일단은 성우하이텍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우하이텍이요? 네. 예,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는 현대 기아차하고 미국과 유럽 쪽에 주로 많이 진출을 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중국 쪽에 있는 중국 쪽 부분에 있어서의 뭐 매출 기여폭도 상당히 컸지만은 유럽과 미국에서 이 성장세가 좀 많이 두드러졌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우하이텍이 좀 가장 크게 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 내년에 또 현대차가 가장 좀 많이 팔고 있는, 공격적으로 진출을 하고 있는 러시아 현대차 공장이 이제 문을 열게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동반 진출을 했기 때문에 성우하이텍은 뭐 유럽과 러시아 그리고 미국에 있어서 좀 가장 크게 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미국이나 유럽 법인 그리고 러시아 법인에서의 이익폭이 좀 상당 부분 많이 기여를 할 것으로 봐서 PER 같은 경우도 현재 5배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적 모멘텀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할 수 있고요. 전일 같은 경우, 어제 같은 경우 한 6%대의 좀 상승폭이 좀 상당히 좀 큰 편이었는데, 네네. 그러한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도 최근 들어서의 조정폭이 좀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상당히 큰 편이었습니다. 따라서 크게 무리 없는 가격대라고 생각이 되고, 오늘도 보합권 정도 출발이 예상이 되는데 보합권에서는 충분히 매수 접근을 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네. 전고점 수준이 16,000원까지는 상승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전 고점 수준인 16,000원 선까지 충분히 가능하다. 성우하이텍 그리고 또 재료가 될 만한 내용도 설명을 함께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종목을 짚어봤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예, 두 번째 종목은 세종공업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종공업 같은 경우는 일단 세종공업 같은 경우도 유럽과 미국 한미 FTA의 가장 큰 수혜주로 좀 꼽혀지는 종목인데요. 미국에 직수출하는 물량이 현대기아차 삼양업체 중에서 가장 큰 수준이고요. 또한 풍부한 현금도 많이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 공장 설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유럽과 미국의 같이 동반으로 많이 진출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가동률이 연결 기준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IFRS라는 그 회계 기준이 바뀌게 된다 그러면
우량한 해외 법인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증가가 좀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아반떼 쪽에 들어가는 부품 쪽에 많이 좀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반떼, 시정 아반떼가 판매를 호조세를 보이면서 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중국과 유럽, 아까 말씀드린 미국과 러시아, 성호하이텍과 비슷한 쪽으로 많이 진출을 해 있는 업체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올해 지분법 이익이 상대적으로 흑자가 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연결 기준으로 실적 계산폭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시장보험 같은 경우도 PER 같은 경우도 4배 수준으로 여전히 자동차 부품 업체 중에 가장 저평가되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충분히 매수 접근을 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는 가격대라고 생각이 되고, 이 종목 역시 오늘 같은 경우는 보합권 정도 출발이 예상이 되는데, 보합권에서는 좀 강력하게 매수를 하셔도 제가 보기엔 크게 무리가 없는 가격대라고 보여지고, 주가 고점도 일단 1차적으로는 전고점 수준인 15,000원까지는 무난한 상승이 좀 예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동일선상에서 놓고 본다면 두 종목 중에서 이 상승 원동력 어느 쪽이 더 강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재무제표상으로 봤을 때는 세종공업 쪽이 아무래도 좀 추가적인 메리트를 가지고 있고요. 또 외국인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이 좀 꾸준히 매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업의 펀더멘털적인 측면에서는 세종공업이 좀 유리하다고 보여지는데, 일단은 주가의 흐름이라든가 좀 주가가 아무래도 성호하이텍이 좀 가벼운 모습이 좀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요. 최근 들어서 가벼운 모습을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성호하이텍의 탄력이 좀 클 수는 있지만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세종공업 쪽이 아무래도 좀 더 유리해 보입니다. 네, 세종공업 쪽으로 더 후한 점수를 주셨어요. 오늘 살펴본 이 두 종목이 업종 내에서는 중소형주라고 이렇게 분류가 가능한 부분이죠. 뭐 만도라든지 모비스 이런 쪽도 있을 텐데, 그렇다면 이 대형주 부품 업체 쪽으로도 주가 흐름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특히 만도 같은 경우는 고점을 찍은 이후에 약간 내려와 있는 상황이에요. 이들 대형 업종 쪽으로는 또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매출 수준이라든가 아니면 뭐 자동차 부품업체 납품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역시 대형주들이 수혜폭은 가장 클 것으로는 보여지는데요. 일단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현대차 그룹주와 좀 같은 흐름을 보여주면서 최근 들어서 대형주 중에서 좀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한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 매력은 중소형주에 비해서 좀 떨어진다고 생각이 들고요. 뭐 그렇지만은 뭐 자동차 부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출이나 실적 부분에 있어서는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기 때문에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도 좀 유리하긴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 중소형주의 수혜를 더 좀 말씀을 드리는 거는 밸류에이션 매력과 그간의 좀 조정폭을 감안을 했을 때 좀 상승력이 좀 더 크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해 보이지만은 아무래도 중소형주가 좀 더 유리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만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밸류에이션 매력은 다른 현대모비스라든가 다른 중소형주에 비해서는 현재 좀 떨어지는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성장성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전자기기 쪽에서 만도가 좀 상당한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펀더멘털적인 측면이나 성장성 부분에서는 좀 점수를 줄 수 있지만은 밸류에이션 매력이 다소 떨어지기 때문에 10배가 일단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밸류에이션 매력적인 측면에서는 만도가 좀 상대적으로 여리에 있기 때문에 대형주 중에서도 좀 차별적인 접근을 한다면 오히려 만도보다는 현대모비스 쪽이 좀 더 나아 보이고요. 그리고 두 종목보다는 좀 더 밸류에이션 매력과 먼저 조정을 거친 중소형주 쪽이 좀 더 관심을 가지실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도보다는 현대모비스 쪽이 좀 더 낫고, 이 대형주들보다도 오히려 더 지금 말씀을 해주신 세종공업이라든지 성호하이텍 이런 이 중소형 자동차 부품 업체들의 주가 흐름이 더 뛰어나게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두 종목 살펴봤습니다. 앞에서 설명을 해주셨죠. 성호하이텍 그리고 세종공업, 이렇게 두 종목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지금 자동차 업종 쪽으로 내용을 말씀을 한번 들어봤고요. 앞에서도 다른 분들께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중소형주 중심의 장이 펼쳐질 것이다. 그리고 최승훈 과장께서는 여기에서 이 자동차 업종 내에서 이 중소형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상암지점의 최승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어제 우리 시장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죠. 이 코스피 같은 경우 0.9% 가까이 오르면서 2070선을 돌파를 했고요. 이 코스닥 같은 경우도 1% 넘게 오르면서 520선을 향해서 또 열심히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외부 변수 또한 상당히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 증시까지 이 상승세를 걸었고요. 과연 오늘 중국과 일본 어떤 흐름을 보일지 그 부분에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휴장을 했었기 때문에 또 휴식을 취한 후 개장한 이후 이게 또 주가가 어떻게 흘러나갈지 그에 대한 관심도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장 개장을 했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어떤 흐름이 나오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별로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네, 먼저 코스피입니다. 삼성전자 좀 조정이 나오고 있죠. 0.2% 내리고 있는데요. 역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어제. 현재 95만 5천원 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포스코는 0.4% 내리고 있습니다. 48만 4,500원입니다. 현대차 보합권이고요. 현대중공업이 1.8% 상승 중에 있습니다. 모비스 0.5% 내리고 있고요. LG화학 보합권, 신한지주 0.1% 오르다가 지금 막 보합으로 접어들었고요. KB금융 약보합입니다. 기아차 0.7% 오르고 있는데요. 어제 현대기아차 관련 종목군들이 아주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현대차가 2%대 상승세가 나왔었고 기아차도 3.75%, 모비스 3.5% 이렇게 각각 올랐었는데 오늘은 이 상승이 나오고는 있는데 그 폭이 어제에 비해서는 약간 부족한 모습이고요. 삼성생명 현재 보합입니다. 한국전력 0.1% 내리고 있고요. SK에너지 같은 경우는 큰 움직임이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입니다. LG전자 조정이 나오고 있고요. LG는 0.1% 오르고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어제 5% 넘게 급등을 했었는데요. 현재는 0.5% 상승 중에 있습니다. LG디스플레이 0.4% 오르고 있고요. SK텔레콤, 롯데쇼핑 조정이 나오고 있네요. 우리금융 0.6% 그리고 KT 0.2% 각각 오르고 있습니다. 현대제철 0.4%, NHN 0.6% 오르고 있고요. 반대로 삼성화재와 기업은행은 조정이 나오고 있죠. S-오일 0.2% 오르고 있고요. 삼성전기 0.7% 상승 중에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는 1.2%라 현재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코스피 2.7% 오르면서 2072 가리키고 있고요. 상승률은 0.13%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0.5% 오르고 있고요. 네, 520선에 올라와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군들 움직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0.7% 내리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반도체 0.4%, SK브로드밴드가 0.1% 각각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CJ 쇼핑을 비롯해서 GS홈 쇼핑까지 하루 줄고로 한번 살펴보면은 어제 낙폭이 좀 크게 나왔었는데 반발 매수가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CJ 쇼핑 같은 경우는 0.7% 정도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GS홈 쇼핑은 1.3% 내리고 있습니다. 두 종목 모두 거의 2% 육박하는 낙폭을 어제 보여줬었죠. SK 브로드밴드 보합이고요. 포스코 ICT 0.5% 오르고 있습니다. 메가스터디가 2.8%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OCI 머티리얼즈 0.7% 오르면서 어제 메가스터디와 OCI 머티리얼즈가 3%대 상승세를 보여줬었거든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강세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동서가 2.6% 오르고 있고요. 다음과 네오이스게임즈 나란히 0.5% 오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SFA, 포스코캠텍, 태용 나란히 강세장 펼쳐나가고 있고요. 또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약간 조정을 받고 있는 종목들도 눈에 띕니다. 성용광전투자, 성화이텍, 실리콘업체, 덕산하이메탈 좀 조정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성화이텍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막 살펴봤었죠. 최승훈 과장께서 자동차 부품업종 그중에서도 좀 작은 종목들 한번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오늘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시초가에 한번 접근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또 매수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코코 같은 경우는 6%대 급등세를 현재 펼치고 있고요. 멜파스 1.7%, 차바이오엔, 테크노세미캠 나란히 2%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구 에센스 1.6% 오르고 있고요. 반대로 SDG텍과 하나투어는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파트론 2.9% 상승 중에 있네요. 코스닥 여전히 520선 지지를 받고 있고요. 코스피 쪽도 2073 현재 가리키면서 2070을 지지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주가 흐름 살펴봤습니다. 우리투자증권 투자정보센터의 박성훈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장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출발 상황 좋습니다. 상승폭은 어제에 비해서는 약간 미약하게 나오고 있는데 어제 좀 많이 올랐다라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죠? 네.
2011년 첫째 주부터 국내외 주시장이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일 코스피가 이제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넘었었는데 이어 오늘도 3.5포인트가량 추가 상승하며 2073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경우 0.47% 상승하며 나흘 연속 코스피 시장보다 양호한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지난해 말 일부 대형주를 중심으로 국내 증시가 상승하면서 상대적으로 가격 메리트가 높은 코스닥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투자 주체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이 149억 가량 순매수하며 이틀 연속 순매수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요. 반면에 기관은 사흘 만에 매도로 들어선 상황입니다. 다음은 업종별 움직임을 살펴보겠습니다. 증권, 우수장비, 기계, 건설 업종이 이제 상대적으로 두드러진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의료정밀, 은행, 음식료, 보험, 유통, 통신 업종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우리 증시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이 세계 증시 역시 여기에 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이 좀 선두에 선 듯한 움직임도 솔직히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주가가 조금씩 계속해서 오르면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칫 이게 또 고점이 된다면 위험해질 수도 있겠죠. 투자 전략을 한번 이에 맞춰서 세워보도록 하죠. 네. 올해 2011년 첫째 주부터 국내 증시가 이제 기분 좋게 이제 출발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의 이제 경기 부양 정책이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 지표 개선 소식이 따르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신뢰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풀이됩니다. 수급 측면에서도 연말을 앞두고 잠시 주춤했던 외국인 매수세가 다시 강화되고 있는 점은 당분간 양호한 시장 분위기가 유지될 수 있음을 짐작하게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지난해 12월 이후 9% 가까운 급등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여전히 일부 대형주에 집중된 매수세로 코스피의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은 여전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1월 효과와 역사적인 고점을 경신한 이후 전강 후약 패턴으로 귀결된 경우가 많았다는 점과 연말 배당을 노린 인덱스 펀드의 그 물량 출의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지나치게 주식시장을 나쁘가하는 것 역시 자제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 지난 2000년 이후 연초 장세 흐름을 살펴본 결과 1월 초반에 강세를 보인 이후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경우가 많았고요. 대부분 실적의 주가의 상승 탄력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에 업종별 실적 모멘텀과 가격 메리트를 점검해 본 결과 화학, 건설, 에너지 업종이 단기적인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이들 업종은 12월 한 달간 2010년 4분기 영업이익 전망이 비교적 큰 폭으로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상승률은 미질의 실적과 가격의 메리트를 동시에 갖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박성훈 연구원과 함께 우리 시장 전망을 한번 들어봤는데 이 지나친 낙관은 금물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두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외환과 채권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선물 리서치팀의 배신영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외환 시장 좀 살펴보겠습니다. 닷새 연속 하락세를 보였고요. 112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외환 시장 주요 이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먼저 전일장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전일은 미 달러 약세를 반영하면서 1128원에 출발한 환율은 결제와 개입 경계 속에 1131.5원으로 고점을 한 차례 높이기도 했지만 역의 매도와 증시의 초강세 속에서 낙폭은 확대되면서 전일 대비 8.6원 하락한 1126.62원으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일단 금일은 밤사이 미 지표가 호조를 나타내고 증시가 랠리를 펼치면서 위험자산 선호가 강화됨에도 미 달러가 혼조세를 나타내었는데요. 역의 환율에서는 달러원 환율이 소폭 하락을 함에 따라서 금일 달러원 환율은 24원에 하락 출발하여 현재는 23원으로 몸을 좀 낮춘 상황입니다. 올해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사제 조선사가 연간 수지 목표를 지난해보다 27% 높은 525억 달러 이상으로 잡았습니다. 이는 벌크선 등은 여전히 수주 전망이 불투명하지만은 긍정적인 컨테이너선 시장과 유가의 상승세로 탱크선 및 해양설비 부문에서 수주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업계 추정에 따르면은 올해 그 해양 플랜트를 제외한 주요 조선사의 수주 예상치는
238억 달러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경상수지와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서울 환시에서 입지가 축소되었던 조선사의 영향력이 다시 커질 수 있겠습니다. 글로벌 증시와 상품시장 등 글로벌 금융시장이 새해를 맞아서 랠리를 펼침에 따라 달러원 환율도 동반 하락 압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편 전일 국내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 네. 증시 외국인도 3천억 원 이상의 순매수를 재개를 하였습니다. 여기에다가 위안화 강세 흐름과 또 신회계 기준 도입에 따른 달러 매물 출회 가능성 등 대내외적으로도 하락 재료가 우세한 상황입니다. 유로존 문제나 지정학적 리스크, 지나친 경제에 대한 장밋빛 전망 등 불안감이 좀 다소 있긴 하지만은 당분간 금융시장 랠리 속에서 환율은 하락 압력을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채권시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시장, 이 외국인들의 매물이 좀 남았고요. 그리고 올해 입찰 내용을 한번 살펴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다, 이런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채권시장은 어떻습니까? 네, 어제는 미 국채금리 하락과 예상 수준의 1월 국고채 발행에 따라서 소폭 강세 개장하였지만은 국고 3년물 입찰에서 10-6호가 비교적 높은 금리로 낙찰이 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해치 물량으로도 출회가 되면서 약세 전환을 하면서 채권시장 마감을 하였습니다. 네, 밤사이 미 경기지표 호전으로 미 국채금리가 상승을 하였지만은 금일 채권시장은 전일의 약세를 소폭 되돌리면서 일단은 강보합으로 개장을 하였습니다. 네. 예, 글로벌 안전자산 선호 약화와 함께 외국인이 전일 9거래일 만에 대규모 선물 매도로 전환을 하면서 투자 심리도 동반 약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익률 곡선도 정상화되면서 국고 3년물 중심의 과열 상태가 다소 해소가 되었습니다. 예, 미 국채금리의 추세와 국고채 발행 급증, 또 인플레이션 압력 증대 등으로 시장 여건이 개선이 되지 못하고 있고, 연결 선물을 기준으로 했을 때 기술적으로도 매수주체 공백 속에서 주요 이평선의 붕괴로 추가 하락 가능성에 대비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편 미 경기지표 호전과 또 미 국채금리의 상승에 따라서 금일 채권시장은 전일의 약세를 개장 초에는 좀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외국인의 투기적인 신규 매도가 지속이 될 경우에는 하락 방향으로의 그 변동성 확대가 나타날 수 있어서 보수적 관점의 대응이 좀 유효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배신영 연구원과 함께 외환시장과 채권시장의 주요 이슈 정리를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 포트폴리오 살펴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처음으로 새해 들어서 연결을 합니다. NH투자선물 이진우 센터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인사를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드렸는데 우리 증시도 복을 받았나요?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쪽도 상황이 그렇고요. 네. 이쯤 되면 항상 저희가 걱정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반사적인 생각이 드는데 과열인가요? 아니면 조금 더 즐기는 게 나을까요? 네. 지금까지는 우리가 학창 시절에 배웠던 뉴턴의 그 3대 법칙이 있죠. 관성의 법칙, 네. 그리고 가속도의 법칙. 그 앞에 두 개가 지금 현재 강한 어떤 추세에 관성과 어떤 가속도를 붙이는 그런 흐름입니다.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지금 어제 뉴욕 증시가 다우가 초반에 100포인트 넘는 급등세로 출발하고 네. 뉴욕의 제조업 지수를 비롯해서 지표도 나쁘지 않게 나왔는데 네. 어제 같은 분위기라면 오늘 좀 많이 가져야 되지 않을까. 니케이도 지금 아침에 112포인트 이런 식으로 강하게 출발하는데 우리 참 이렇게 앞서가는 시장이죠. 남들 못 오를 때 우리는 쭉쭉 땡겨 놓았고 이렇게 남들이 많이 뛰어서 우리도 들어가나 싶을 때 또 이렇게 2포인트 내지 3포인트 정도로 이렇게 조심스러운 모습 이렇게 보이는데요. 우선 김종석 앵커님, 제가 첫 장에 보여드렸던 코스피 일간 차트 한번 보시죠. 네, 그러시죠. 네. 어제 마감 시점의 그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일단은 주목할 것은 아래쪽에 기술적인 보조 지표들인데요. 네.
제 사진도 치우시고 지표 좀 보여주시죠. 네, 거기 지표에 보시면은 아래쪽에 MACD 그리고 MACD 오실레이터 그리고 RSI 이렇게 세 개를 띄워놨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가끔 제가 요즘 면박을 받기를 지금 뭐 이른바 뉴노멀 시대다. 뭐 저 고리 따분하고 구닥다리 같은 그 기술적 분석으로 접근하다가는 큰 코 다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만 네네. 아직까지는 저는 조금 더 기대고 싶은데요. 우선 기술적으로 저런 어떤 괴리 현상이라고 하죠. 네. 주가는 계속 고점을 높여가는데 기술적 지표들의 고점은 이렇게 좀 낮아지는. 우선 RSI는 이미 과매수권 진입입니다. 네네. 저 가운데서 조금 더 갈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이고 MACD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다이버전스를 때 완성 단계에 있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팍팍 가지 못한 어떤 배경이라 볼 수 있겠고요. 네네. 한번 S&P도 한번 보시죠. 그동안 늘 다우만 보다가 S&P를 한번 봅니다. 보면은 지난 연말에 잘 오르지도 또 잘 밀리지도 않던 그런 흐름에서 새해 그냥 뭐 한 1.5% 가까운 급등세를 갖다 연출했습니다. 네네. 자, 저기서도 지금 이제 뉴욕 증시가 강하게 출발했는데요. 우선은 거래량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연초이다 보니까 뭐 어디나 다 지금은 몸 푸는 단계입니다. 네. 거기서 지금 이제 아래쪽에 원으로 표시해둔 기술적인 어떤 부담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확인해야 되는데요.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 네. 뉴욕 시황을 제가 그대로 한번 옮겨볼게요. 공급관리 ISM 발표한 12월 제조업지수 57.0으로 상승해서 7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네네. 굉장히 좋아 보이죠? 자, 이것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11월에 56.6에서 57.0으로 0.4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전망한 수치는 57.1이에요. 네네. 전망치보다는 좀 낮았다. 뭐 이렇게 한다면은 앞에 말씀드린 것과 뒷부분에 좀 쿨하게 말씀드린 거하고는 약간 뉘앙스가 다르죠. 네네. 유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가가 91.55달러 WTI 선물 가격 기준으로 배럴당 91.55달러로 뭐 2008년 10월 1일 뭐 최고치다. 굉장한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런데 뭐 지난 연말 종가 대비 이제 17센트 올랐다. 이렇게 본다면은 고만고만하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또 하나 지금 미국채 수익률 차트를 제가 보내드렸는데 그거까지도 마저 한번 보시죠.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채 수익률도 한 5bp 정도 올랐습니다. 즉 채권 가격은 떨어졌다는 얘기인데. 네네. 저 부분을 만약에 차트를 확인하지 않고 그냥 시황만 본다면은 요즘 미국은 계속 금리 오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만도 합니다. 네네. 그러나 지금 차트로 보시면은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확인하시다시피 뭐 10년물 기준으로 한 3.6% 저항에서 막히고 나서 지금 이렇게 혼조세죠. 그런 가운데에 자, 그러면은 지난 연말에 마지막 거래일에는 한 7bp 정도 금리가 떨어지다가 이제 어제 첫 거래에서 5bp 올랐는 그런 상황에서 5일선하고 21선이 이제 부딪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직관적으로 그리고 상식적으로 주가 오를 때 금리도 같이 오릅니다. 즉 채권 가격은 떨어진다는 얘기죠. 네네. 그만큼 안전자산 선호가 약해진다는 얘기인데 지금 그렇다면은 어제 하루의 흐름만 가지고 2011년을 갖다가 전체를 갖다가 우리가 낙관적으로 갈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이제 조심해야 된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차트 세 개를 살펴본 겁니다. 네. 자, 어제 하루의 움직임 당연히 어제는 뭐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 마감이었습니다. 네. 뭐 그런 상황이고 한데. 자, 이제 지금 뭐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죠. 환율도 어제 많이 떨어졌다. 뭐 8원 넘게 떨어졌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뭐 한 1123원대 중반의 공방입니다. 전일 대비 한 3원 정도의 약세. 지금부터는 이제 주가 상승도 제한적, 환율 하락도 제한적 이럴 것이란 얘기죠. 어제처럼 주가가 팍팍 오르고 환율도 뚝뚝 떨어진다. 이것이 연초에 계속 이어진다라고 보시는 것은 조금 오바입니다. 그렇군요. 네. 뭐 일각에서 뭐 2,500선 이야기도 했었고 뭐 미국에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S&P 500 1,400까지 오른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믿지 못하겠네요.
어떻게 보여야 될까요? 그걸 특히나 골드만삭스가 얘기했다면 저는 더더욱이나 안 믿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그래도 나오는 수치상으로는 네. 계속해서 분위기가 오른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분위기를 조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들도 나도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참가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다 예. 보면 또 고점에서 물리게 되고 예전에 있었던 그런 악순환을 다시 한번 되풀이하게 되는 건데 네. 그런 개인 투자자들 분들께 한마디 좀 해주십시오. 네. 네. 그러니 김종성 앵커님이나 저같이 이렇게 눈치 없는 앵커와 눈치 없는 애널리스트가 많아져야 됩니다. 네. 우리 개인분들도 지금 굉장히 힘든 장을 보내고 계신데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수는 이렇게 사상 최고치고 간다고 하는데 지금 개인들이 들고 있는 종목은 안 간단 말이죠. 네.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 아니면 뭐 요즘 이렇게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레버 카운트 쪽 그런 어떤 투자 자문사들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종목 이런 종목들만 갈 뿐이지 지수가 가는 와중에 내 거는 안 가고 오히려 빠지기도 한다 하는 이렇게 서러운 장은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제 개인들이 오늘부터 이제 매수에 동참하는 모습이거든요. 지금 일단 현물에서는 매수 그리고 선물에서는 이렇게 순매도를 보이고 있는 아주 조심스러운 모습이긴 합니다만 네. 지금 벌써 김종성 앵커님도 지금 진행하시는 스타일이 과거에 우리가 흔히 보던 어떤 정권 방송이 아니죠. 지금 같으면 붕붕 띄워야 됩니다. 갑니다. 2,300 아니라 2,500도 갑니다. 골드만이만 3,000도 못 갈 거 뭐 있습니까? 뭐 이렇게 거침없습니다. 바깥에도 갑니다. 이렇게 분위기를 잡아줘야 그래야 빨리 꼭지도 오고 빨리 물리는 세력도 오는데 이렇게 조심조심 이런 어떤 코멘트가 나가고 저 또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이 지수는 안 빠진다는 얘기죠. 네. 무영 어영부영 많이 갈 겁니다. 많이 가고 결국은 이 먹이사슬의 마지막 최종적인 어떤 먹이사슬의 최하위 집단이 낚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네. 사이클이 끝나는데 그 관점으로 접근하신다면은 이 장 참 어렵게 가겠네요. 네. 빠질 것 하면서도 안 빠지고 다 왔나 싶은데도 안 가고 결국은 그렇다면은 이런 어떤 조금 더 어떤 학습 효과 그리고 조금 더 어떤 시장에서의 오랜 경험과 그런 또 과거에 아팠던 어떤 체험들로 인해서 우리 개인들이 신중해지셨다 하는 부분에서 네. 저는 그 먹이사슬의 최후의 그 최종적인 어떤 먹이사슬의 끝을 갖다가 개인을 하고 보고 있습니다만 네. 이 개인들이 낚이지 않는 한 이 지수는 쉽사리 빠지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유혹하겠죠. 네. 이 유혹을 갖다가 어떻게 견뎌내느냐 하는 문제고 결국 언제 그럼 다시 뛰어드느냐 하는 그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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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혹은 분명히 있는데 그래도 좀 미리 대비를 해야 되겠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 사전에 조금 리스크 관리도 좀 하시고 이 개인 투자자분들 묻지마식 투자는 좀 지양을 하시라 이런 취지에서 저희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진우 센터장과 함께 우리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돈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현재 우리 시장 계속해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상승폭을 약간 늘렸고요. 0.2%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2074 가리키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여전히 520선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마켓앤 증시에서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와 전화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바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골라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보내실 때 종목명뿐만 아니라 매수하신 가격 그리고 또 비중도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상담하는 데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마켓앤 증시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